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형 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원리 44페이지에 있는 상형 로그의 값이 음수일 때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구분하는 이론하고, 그 다음에 상형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45페이지에 있는 정수 부분,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의 조건에 따른 상형 로그의 특징 부분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갈게요. 알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로그는 지수라고 배웠었죠. 근데 상형 로그는 이제 밑이 10이 로그니까 밑을 생략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제 로그 x 그러면 이제 이건 상형 로그인 거야. 이 로그 x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느냐? 지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네. 기억하죠?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 알파의 범위를 세팅해 준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얘가 하는 역할하고 얘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범위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어떻게 세팅해 줬냐?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한 자리의 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가르쳐줬었죠? 보통 우리가 10의 0제곱은 1이에요. 10의 1제곱은 10입니다. 이 지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말을 할 때 1.3, 1.4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소수 부분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은 당연히 1보다 작은 수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소수점 앞에 있는 부분이 정수 부분인 거고 소수점 뒤에 있는 부분이 소수 부분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을 가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요? 이 사이, 이 지수 사이에 있는 그 지수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자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 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수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역수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원래 자기 자신의 수가 안 나와. 역수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가수 부분은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로그의 값을 선생님 예를 들어서 2.3이다 했으면 얘는 엄청 쉬운 거야. 왜? 10의 제곱에다가 그지? 10의 0.3제곱을 곱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그치? 이해돼요? 10의 0.3제곱에 100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3제곱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진짜 좀 심각하게 착각하는 애들이 야 정수부분이 뭐야 물어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수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정수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많이 봤어요. 자, 마이너스 2가 정수부분이면 소수부분 얼마가 되겠어? 0.3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에 0.3 더하면 마이너스 2.3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이거 정수부분이 마이너스라고 말하면 완전 잘못된 거지. 그치? 맞아 틀려. 그러면 음수일 때 상형 로그의 값, 즉 지수가 음수인 소수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수를 마이너스 3에다가 0.7을 더한 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선생님 천천히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정수하고 소수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 이렇게 분리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10의 제곱이 없으니까 100분의 1 이런 뜻인 거야. 그건 소수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얘가 이제 숫자의 배열을 의미한다 했잖아. 이 부분이 음수면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역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양수로 바꿔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러려면 얘를 양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비율이 맞게 바꾸려면 여기다 어떤 정수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어떤 정수를 뺄 수가 있는 거거든. 받아들여? 따라서 여기에 더할 수 있는 정수 중에 최소의 정수인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1을 빼주면 당연히 더하기 1과 빼기 1은 0이니까. 그치? 쉽게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더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쓰지. 왜 얘를 이렇게 썼지? 라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형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근데 소수 부분이 음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로 바꿔서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4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4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지표와 다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수 부분은 10의 n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의 n제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점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알려줬죠?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수에 10을 곱했을 때와 100을 곱했을 때와 10,000을 곱했을 때는 이 숫자의 배열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수점이 이동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이 뭔지는 알지? 자, 1.23에 해당되는 10의 거듭 제곱수를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10을 곱했다는 것은 지수에 1을 더했다는 거거든. 100을 곱하면 지수에 1을 더해주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삼형로그도 지수니까 이 지수의 정수 부분은 10을 곱했냐, 100을 곱했냐, 몇을 곱했냐 이런 뜻인 거야,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정수 부분만 바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 부분을 보면 0이 몇 개 있는 숫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몇 자리의 수인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 부분을 보고 이 x가 뭐죠? 진수죠? 이 수를 계산한 값이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밑이 10이고 지수가 이만큼일 때 실제 값은 얘야, 지금. 그러니까 이 x가 몇 자리의 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얘를 보면 얘가 몇 자리 수인지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자릿수를 얘기할 때는 보통 정수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자릿수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소수 부분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러면은 자, 10분의 1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10분의 1이 얼마예요? 소수 첫째 자리잖아. 우리 자릿수로 말하면 100분의 1은 소수 둘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지수적으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정수 부분 지표가 음수였다고 생각을 하면 몇 자리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몇 자리 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해가 돼요? 얘가 음수면 몇 자리 수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표현을 다르게 하겠지. 쟤는 소수점 아래 몇 자리 수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말을 하는 거냐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1.23이 10의 알파 제곱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그럼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수점이 반대로 한 칸 이동하겠지. 그러면 소수점이 이만큼 이동하면 0.123이 될 거 아니야. 즉 지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영양인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하면 소수점이 2칸 이동해야 돼. 그러면 소수점이 2칸 이동했다는 것은 둘째 자리부터 영양인수가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몇째 자리부터 이제? 그렇지. 셋째 자리부터 영양수가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 너네가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몇 번 해보면 아 저게 저런 말이구나 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선생님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강의 중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집에 가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아 이게 어떤 말이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번의 상용로그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표의 성질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가수의 성질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이 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뒤에 있는 가수를 이제 보통 알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냥 소수 부분이라고 말하자 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숫자의 배열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10을 알파 제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값, 이 x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겠지. 근데 이 숫자는 몇 자리에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자리에 쓰잖아.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얘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니까 10의 0제곱 1이잖아요. 1보다는 큰 수가 나와요. 1보다 큰 수는 1점 몇이거나 2점 몇이거나 3점 몇이거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10의 1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9점 몇 가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자리 수라고 하지. 정수분이 한 자리인 수라고 말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수들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치? 네. 받아들여? 거기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숫자의 배열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소수점만 움직이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x라는 진수의 배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야? 라고 물으면 진수의 배열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진수의 배열. 진수의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다. 지표가 하는 역할은 뭐야? 정수의 역할은 뭐야? 소수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소수점 이동하는 거야. 가수는 소수부는 숫자의 배열과 관련입니다. 정수부는 소수점과 관련입니다. 자리와 관련이다. 생각해. 알겠죠? 그 내용을 지금 5분에서 설명합니다.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아, 문자 써가지고 그죠?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야, 어떤 두 상용 로그에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해? 그럼 이제 이건 우리 외우는 거 아니야? 친구들 외우는 거 아니야?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을 알려주잖아, 그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배열이 똑같다는 거야, 배열이. 숫자의 배열이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로그 x라는 수의 정수 부분을 m이라고 그러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고 로그 y라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그러고 소수 부분을 만약에 너랑 똑같이 알파였다고 말을 하자. 이 로그 x라는 수와 로그 y라는 수의 소수 부분이 만약에 같았다고 쳐보자.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배열. 진수의 배열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은. 그치? 그런 수를 만약에 뺐다고 쳐봐. 이런 소수분이 같은 두 수를 빼버렸다고 쳐봐. 그러면 100% 어떻게 나오겠어요? y분의 x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100% 어떻게 나오겠어요? m
마이너스 n이라는 정수로만 표현이 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분이 같으니까 빼면 소수분이 0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 그래, 정수분만 남는 거야. 그러면 밑이 몇이었지? 10. 봐봐. 그러면 이 수는 무조건 뭐여야 돼? 10의 거듭제곱수여야 되는 거야. 소수분이 없으니까 10의 몇 제곱이 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자. 소수분이 같은 두 수를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 결과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소수분이 없으니까 정수분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10의 몇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수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로그 A랑 로그 B의 소수분이 같으면 두 상용 로그의 차는 정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렸잖아. 그치? 반만 얘기했잖아. 우리는 로그의 차가 정수라는 건 당연히 알겠지. 근데 로그의 차가 정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진짜 계산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진수를 알아야 된다. 그지? 너를 진짜로 계산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지. 소수분이 같은 로그의 차는 10의 거듭제곱꼴로 진수분이 표현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시에 알았어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부분이 달라. 소수부분은 뭐 똑같지 않아. 알겠지? 잘 봐봐. 방금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이야.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 로그 y를 여기 m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로그 y를 선생님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소수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뺐을 때 당연히 10의 거듭제곱꼴로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 됐다고 말했어. 그럴 수는 있잖아. 소수끼리 더해서 1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그럼 빼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두 수를 더했겠지. 그럼 이 두 수를 더하면 당연히 로그 xy가 되겠죠. 진수의 곡으로 표현이 돼야 될 거니까. 그 결과가 정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외울 거야? 당연히 아니지. 너 진짜 수도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 자, 소수분이 같은 두 수를 빼면 진수의 결과는 10의 거듭제곱꼴이야. 소수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도 더했을 때 진수의 결과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나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왜? 소수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소수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까지 이제 챙겨가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챙겨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알겠죠? 어떤 게 이제 문제로 출제될지 나중에 보면 알아.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제 필수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필수의 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지만 상용 로그 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 표의 무리수를 지금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 출제된다면 로그 값을 알려줄 거니까. 되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로그 2와 로그 3을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 로그 2와 로그 3이 주어져 있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로그 5라든가 또는 로그 6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 두 로그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로그 5는 반드시 1 빼기 로그 2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로그 5라는 숫자는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2분의 10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를 2분의 10으로 볼 거야. 그러면 2분의 10이면 로그 10의 10에서 로그 2를 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로그 10의 10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로그 2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로그 2랑 로그 3을 알려주고 갑자기 로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1 빼기 로그 2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로그 6은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찾을 수 있지. 왜? 6이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해서 로그 6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로그 4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로그 4도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 로그 2야. 그러니까 너의 2배라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봐. 로그 1은 찾으면 안 돼. 로그 1은 0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수 부분 있죠? 여기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 두 개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걸 지금 골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2는 당연히 주어져 있었으니까 2는 있고 3도 주어졌으니까 3은 있어. 4 찾을 수 있지. 5 찾을 수 있지. 6 찾을 수 있지. 몇 찾을 수 있어요? 7? 못 찾는 거. 왜? 7은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 맞죠? 그러면 8은 되지. 2의 세제곱이 있어. 로그 2의 3배로 되는 거야. 9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 가지고 최소한 한 자리 부분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야. 7 빼고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변형해야 될 부분은 누구다? 그렇지. 얘만 지금 소인수분해 안 하고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변형한 거니까 얘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다른 수들은 소인수분해하면 쟤를 그냥 이용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5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1번을 보자. 1번 로그 2분의 5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 5 빼기 로그 2죠. 그쵸? 근데 이 로그 5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랬지? 1 빼기 로그 2로 인식하고 그랬어. 따라서 너는 1 빼기 2 로그 2더라.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니까 2 로그 2는 0.6020이겠죠. 지금 이 무리수의 값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알았죠? 이 로그라는 무리수의 값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 빼기 0.6020이 답인 거예요. 1번은. 이해되지? 자, 2번은 로그 12야. 로그 12는 우리가 소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그러면 로그 12라는 숫자를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만 빼고는 다 소인수분해야. 기억해야 돼? 그럼 이거 쉬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번 로그 루트 5예요. 로그 루트 5. 자, 보세요. 루트 5라는 표현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했잖아. 얘는 지수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근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루트라는 근호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이라는 지수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의 기본 성질 때문에 2분의 1 로그 5가 되겠지. 받아들이지? 근데 우리가 로그 5가
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렇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로고를 보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죠? 좋습니다. 필수의 이제 14번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해를 하잖아. 숫자를 이해하면 엄청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숫자를 이해를 못하니까 외워야 돼서 어려운 거야. 잘 들어. 로그 2.71은 이것만 보고 너네가 판단해봐. 정수분이 몇이겠어? 정수분. 이 로그의 정수분이 몇이겠어? 무조건 0이죠.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잖아. 한 자리의 수는 10의 0제곱과 10의 1제곱 사이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표, 정수분이 무조건 0인 거야. 가수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 되겠어요? 받아들여요? 근데 이때 이 가수를 지금 0.4330이라고 말한 거야. 자, 이제 보자. 잘 봐. 자, 문제는 나중에 봐도 돼. 27.1은 그럼 얼마겠어? 숫자의 배열이 똑같잖아. 진수의 몇을 곱한 거야? 10. 그러면 당연히 지표가 1이 늘어나면 되지. 10의 지수 부분이 1이니까. 그래서 너는 1 더하기 0.4330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을 보면 그냥 답이 나와야 돼,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런 패턴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필수의 14번에 2번은 그냥 바로 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다시 돌아가자. 1번 돌아가자. 2710은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어.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 얘 소수점 어디에 있어? 소수점 없는데 이러면 너네 진짜 다 잘못된 거야. 소수점이 없는 수는 없어요. 소수점이 있는데 생략한 수는 있어도. 소수점이 있어 없어? 있지. 어디에? 0 뒤에. 있는데 생략한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소수점의 위치에서 뒤로 3칸 움직였다는 건 1000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1000에 해당하는 10의 거듭 제곱의 지수는 얼마야? 3.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3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의 세제곱을 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선생님 지금 설명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지금. 그러면 봐. 0.00271이야. 맞지? 네. 자, 원래 숫자 배열이 271, 똑같죠 지금. 그럼 원래 있던 소수점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동한 건지를 보면 돼. 자, 하나, 둘, 셋. 그치? 세 자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갔지. 그 얘기는 역수를 곱했다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10의 세제곱에 역수를 곱한 거야. 그럼 지수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0.433. 이렇게 해줘야 된다. 얘만 변형해라 이 말이야 지금. 왜? 가수는 누굴 결정하는 겁니까? 배열. 배열을 결정한다. 배열이 똑같다는 것은 가수는 변함이 없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 알았지? 이해를 해야지만 숫자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떤 수든 간에 막 공식으로 막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나머지 예제들 좀 풀어볼게요.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